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한국의 마사지 가게에 있어서 그 수위가 가장 애매하다고 할 수 있는 스웨디시를 중점으로 이것과 함께 또 마사지의 유형에 따른 그 느낌에 대한 정의들과 저만의 고찰을 다룬 주제로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또 손님들도 스웨디시가 대체 뭐냐고 혹은 그 외로 마사지의 차이점들을 종종 묻곤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 몰라서 묻는 경우도 있지만 알면서도 음흉하게 모르는 척 은근히 떠보려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그만큼 그 마사지 유형이 조금은 야릇하게 상업화되어 있어서 그 이미지가 많이 깎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사지사라고 하면 그 이미지가 또 그쪽과 연결되어서 안 좋게 보는 그런 시선들도 저 또한 느끼곤 했는데요. 어떤 직업이든 소위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하죠. 그런 암묵적인 게 있는 것이 또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세상 모습인 것 같아요. 트레이너들도 약간 싸구려적인 그런 몇몇 사람들 때문에 걸러서 만나라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무튼 저는 제 직업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또 더 공부를 해서 실력으로 인정을 받고 이 기술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스웨디시라는 게 말 그대로 스웨덴식 마사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마 가장 인기가 좋은 마사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요 특징은 스트레스와 근육 긴장의 완화와 그것과 함께 조직의 부드러움을 위해서 혈액순환의 흐름을 주로 다루어서 류마티스 치료를 돕고자 고안된 것이 특징인 이 마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유형의 마사지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포츠 마사지와 같은 심부 조직 마사지에서 수행되는 결합 조직과 달리 주로 신체 표면만을 마사지 하는 데 집중이 되는데요. 이 배경이 한국에서는 마사지 행위가 맹인들에게만 합법으로 허용이 되기 때문에 신체 표면만을 다루는 스웨디시 마사지 자체는 피부 관리로서도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피부 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여 스웨디시 마사지의 창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진입 장벽이 낮은 레벨의 마사지 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분명한 건 이것 또한 림프 배수를 통해서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일종의 민간요법으로서 훌륭한 치료 행위가 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마사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모토로 가지고 있는 좋은 접촉이 좋은 결과를 낳는다. 이 말이 어쨌든 마사지라는 게 상대방에게 좋은 접촉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케어되는 것 이것만으로도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마냥 한국에서 진행되는 스웨디시 마사지에 대해서 안 좋게만 생각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저는 그 너머로 실제 피지컬적인 근육 통증이나 움직임 등을 개선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와는 결이 맞지 않는다라는 정도로만 말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마사지를 할 때 그 기술의 형태를 스트로크라고 하는데요. 스웨디시에는 보통 에플라지와 페트리사지, 스트로크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피부 미용 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친숙한 단어겠는데요. 에플라지는 경찰법으로서 나의 손 전체 면이 상대방의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서 뜨는 곳이 없게끔 연결하여 쓰다듬는 동작인데요. 오일을 도포할 때도 이용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찧었을 때도 막 이렇게 문지르는 동작을 하잖아요. 이런 동작도 에플라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강한 것이 페트리사지로 주무르는 형식의 유연법이라고 하는데요. 손으로 근육 있는 부분을 반죽하듯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어깨나 뭐 다리가 뭉쳤을 때 자동적으로 주무르게 되죠. 가장 마사지에 있어서 통증도 덜 하고요. 자극적이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사지 행위에서 약간의 성적인 느낌을 더하면 상대방은 야릇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나 서로 성별이 다른 시술자와 피술자가 만나면
그 이펙트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요소를 이용한 많은 마사지 샵들이 생겨나고 있는 듯한데 저는 절대 그들을 안 좋게 생각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것은 손님 입장에서 마사지를 받고자 할 때 구분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준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곳은 정말로 전통에 유래되어 온 스웨디시 마사지를 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빙자한 어떤 센슈얼한 느낌만을 선사하는 곳인지를요. 저 또한 이런 오일을 함께 다루는 마사지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부가적으로 스포츠 마사지 과정을 취득했기에 그 색깔이 강할 뿐이지 좋은 에센셜 오일과 함께 아로마 테라피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이걸 할 때 오일마다 갖고 있는 각각의 향과 느껴지는 감각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통증 있는 분들에게 맨솔 향이 가미된 아로마 테라피를 할 때는 저도 같이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좋아라 하는 편이거든요. 아로마 마사지도 그저 오일 마사지라고 인식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고객의 취향과 목적에 맞는 아로마 오일이 우선적으로 함께 시행되어야 하고요. 이것은 또 스웨디시 형태로 진행될지 혹은 딥티슈라고 해서 좀 더 깊은 조직까지 자극하는 그런 마사지와 함께 응용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오일 마사지를 시행할 때 깊고 느린 흐름을 좋아해서 손님 입장에서 들어보면 스포츠 마사지를 오일로 한다라는 정도의 느낌을 준다고 하는데요. 마사지도 어느 정도 해부학적인 것과 몸의 흐름을 익혔다면 그 이상은 본인이 알아서 그냥 스타일을 고안해내는 그런 기술직이 됩니다. 잘 알진 못하지만 건축이나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각자 시공하는 그런 과정이나 마감 디테일 같은 요소들이 다른 게 존재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저는 기본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 특별하고 현란한 느낌보다는 뭐랄까 제가 어릴 때 합기도도 배우고 웨이트 트레이닝도 오래 해왔어서 그런지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좀 절도 있고 깔끔한 스타일을 추구하게 되는 경향도 마사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거라 생각이 듭니다. 스웨디시나 아로마나 딥티슈 같은 것들은 결국 서양에서 건너오게 된 거잖아요. 저는 동양적인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스스로 단련하는 삶이 마사지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일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저의 몸과 마음을 항상 정돈을 하고 손님에게 저를 맞추기보다는 손님을 어떻게 나에게 맞출 수 있을까 하는 사고방식으로 일을 하게 되는 듯 합니다. 결국엔 같은 마사지를 하더라도 내가 가진 신념이라든가 내가 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과 같은 요소들이 마사지 스타일에 녹아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다, 틀리다 문제가 되지 않아서 자신만의 무드를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엔 중요하다는 게 현재까지 일해온 저의 판단입니다. 대부분 저와 같은 테라피스트 분들은 피부 미용학과를 비롯해 관련 학과를 나오셨거나 또 민간 단체에서 진행되는 교육 과정을 취득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물리치료사와 같은 분들이 굳이 병원에서 일하기보다는 따로 센터를 차려서 근막 이완과 함께 자세 교정 등을 다룰 거라 보는데요. 해당 주제가 사실 제가 마사지사로서 좀 거창하게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도 저만의 선을 지키며 일을 해왔고 다양한 손님들도 많이 봐온 결과 제가 알고 있는 마사지와 손님들이 알고 있는 마사지가 다른 경우가 저에게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사지 업계는 결국 이렇구나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느껴지는 어떤 현타가 저를 가장 힘들게 하기도 했고 그럴 때 더욱 저는 공부만이 살 길인 것을 강하게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각각 본인들이 전공한 것에 대해서 나름의 신념과 원하는 작업 스타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그에 맞춰 고객들도 그 기준을 좀 명확히 인지를 해서 자신에게 어떤 스타일의 케어가 필요한지를 한번 확인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늘 존재해왔습니다. 또 제가 아직은 나이가 젊어서 우선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이해를 하고요. 또 관리실 자체가 개방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사실 상관이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어떤 자신만의 신념이라고 할까요? 유도리 없어 보일 수도 있는 고집을 가지고 있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안 되는 건 안 된다라는 것을요. 뭐 이러나 저러나 아직까지 배울 것이 많고 공부 중인 과정이라 저도 현재로서는 지금 일하는 형태가 가장 저의 베스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언젠가는 점차 이런 고충이 덜어지는 날들이 올 거라는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고 유튜브에서 전할 수 있는 저의 메시지는 뭘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스웨디시 마사지는 성적인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 게 맞고요. 또 그렇지 않은 곳이 공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마사지업이 가지고 있는 신체 접촉의 요소 때문에 유독 두드러지는 것뿐이지 어느 직업이든지 자신만의 색깔을 뚜렷하게 만들어낼 때 그에 맞는 고객의 층도 형성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사지사라고 해서 꼭 안 좋은 이미지만 떠올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과 열정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것을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기엔 우선 저부터 항상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겠죠? 영상은 이것으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